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적화 통일 야욕을 박살내는 지식들. 오늘은 특히 영상을 많이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공유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온 내용을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는 널리 알려진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이걸 진작 방송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생각나서 방송합니다. 탈북자분들 중에서 북한에 이제 풍선으로 이제 거대한 풍선을 만들어 가지고 쪽지 등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쪽지 뭐 별거 다 넣어서 보냈죠. 이것저것 뭐 초코파이 뭐 그런 것들. 하여튼간 그런데 심지어 그분들조차 그 쪽지에 적어 보내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거 보냈으면 100% 암살되었을 내용들이에요. 그분들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뭐 박상학 뭐님 그런 분 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건 완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냥 죽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일을 하더라도 100% 죽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이걸 갖다 가지고 그 탈북자분들을 갖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못 적어서 보내느냐. 이 내용들을 갖다 이제 남한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김정은 입장에서 적화 통일이 결국 부메랑으로 역효과 낼 확률이 높아져요.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만큼 더. 자, 일단은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과 그리고 그 어머니죠. 강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은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 결혼을 했는데 강반석의 아버지인 강도눅은 이 결혼을 대단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강씨 일가는 평양에서 집안에 이제 목사와 의사들이 다수 배출되는 명문 가문이었는데 비해서 김씨 일가는 쇠락한 양민이라서 큰 부잣집의 능참봉으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경봉이라는 게 그 부잣집 선산이 있는 산의 봉우리예요. 그 만경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김씨 일가가 살았던 곳이에요. 자, 능참봉이 뭐냐면 능지기예요, 능지기. 남의 선산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자, 김형직은 평양에서 명문인 숭실학교를 중퇴한 게 최종 학력인데 아마 집안이 더 이상 학비를 대줄 수 없어 그만둔 것 같습니다. 뭐 숭실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가 진실이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형직은 공명심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김씨 집안 우상화를 하는 바람에 대단한 독립투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뭐 실제로는 뭐 독립운동에 연락책 정도 했고 그 과정에 투옥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투옥된 게 김형직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제 경찰에 체포된 게 실제로는 아편 밀매를 하다 걸려서 그랬던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형직 사망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최근에 나온 설은 김일성의 이제 자서전 내용과 부합하는 동시에 김형직이 아편을 밀매할 개연성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김일성은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해서 부친인 김형직이 만주에서 명의로 유명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김형직은 가짜 세브란스 의전 졸업장, 지금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죠. 가짜 세브란스 의전 졸업장을 가게에 걸고 소위 만병통치환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건 뭐 그때 썼던 명칭은 아닙니다. 뭐 그런 환약 같은 걸 팔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만병통치환에 아편이 이제 일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무섭죠? 이런 식으로 이런 약으로 돈을 벌다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돈에 한이 맺힌 뭐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김형직이 이랬던 것은 자신의 집안이 한미하다고 이제 장인인 강도눅이 결혼에 반대하고 무시를 당했던 한을 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형직은 큰 불운을 만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당시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동포인 조선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뭐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고 합니다. 뭐 돈도 뜯어내고 뭐 하여튼 온갖 몹쓸 짓을 다 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공산주의자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중 하나가 김형직에게 와서 그 만병통치환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김형직이 너 같은 놈에겐 약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 모욕을 당한 공산주의자는 다른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데려와서 김형직을 집단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형직이 그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한 달 후에 죽었다는 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김형직이 아편 밀매를 하다가 이제 일본 경찰에 걸려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두 가지 설이 이제 가장 유력해요.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고찰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맞아 죽었는데 아들인 이제 김일성이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형직이 죽을 때 나이가 만 14살이었습니다. 뭔가 알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실은 나중에 캐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일성 친외가 모두가 기독교 집안이었고 모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강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버지인 강도눅, 강반석의 친정 아버지인 강도눅이 베드로 성인, 베드로가 이제 이름이 이제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페트로스의 페트로스. 이거는 이제 사실은 헬라어죠. 그리스어죠. 베드로는 페트로스는 그 저기 유대어는 원래 히브리어는 게바입니다. 게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파운딩 스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이제 기반에 까는 걸 그 돌을 갖다 이제 그 반석이죠. 반석. 그래서 베드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진 거죠. 원래 이름은 뭐 시몬인가 그렇습니다. 이 성인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일제시대 때 헌병 보조원으로 일한 겁니다. 헌병 보조원이 하는 일은 대체로 이제 조선어를 모르는 헌병이,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 조선인을 취조 혹은 고문할 때 통역하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김정일이 원래 출생지가 백두산 밑이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점입니다. 뭐 발음하기도 참 굉장히 귀찮은데 뭐 대강 위치는 알아두십시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 타고 이제 한 1시간 45분 그 정도 가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백두산은 여기예요. 뭐 지도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이게 엄청난 먼 거리죠.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리고, 이게 김정일의 탄생지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 탄생한 장소,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뭐 관광객들을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뭐 이제 원래 있다는 곳. 그래가지고 이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제 소련 과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100% 확실하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 김정일은 44살이 넘어서야 북한에 처음 들어갔는데 북한에 처음 들어갈 적에는 한글 이름이 없었고 러시아어 이름만 있었습니다.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 그러니까 일세노, 그러니까 비치라고 하는 것은 이르센의 아들인 유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제 아무튼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44살이 지난 뒤 북한에 처음 들어간 이후에 지어진 이름인 건 분명합니다.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식량 조달이 매우 힘든 곳인데다가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김정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일단 그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고용이라고 쓰니까 고영이가 맞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고영이가 틀린 이름입니다. 고용희가 맞는 이름입니다. 일단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이는 태어난 곳이 어딘지 여러 설이 있습니다. 뭐 목포라는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10살 때까지 자란 곳은 일본 오사카 인근의 조선인 밀집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 이름은 타카다 히메였어요. 그러니까 10살 때까지는 이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일본 육군성,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 육군성이죠. 이제 1939년과 1942년에 작성된 육군관리공장 명부 비밀 문서에 의하면 고용이에 붙인 고경택은 일본 육군성이 비밀로 지정한 오사카의 히로타 군복공장의 이제 관리직까지 승진했다는 문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는 밀항선의 선장으로 일하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적발되어, 일본 해상보안청인지 경시청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본을 떠나는 조건으로 입건이 면제되었어요. 뭐 제가 캐나다에 사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캐나다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입건 한 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쉽게 죽여버렸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는 굉장히 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징역 살 수가 있는 거라서 경찰한테 갔더니 그래 너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가면 입건 안 해줄게 해가지고 입건 안 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케이스예요. 하여튼가 넌 골치 아픈 놈, 그냥 우리 깜빵에 가둬가지고 국가 돈으로 밥 먹여주느니 차라리 여기 떠나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일본을 떠나는 조건으로 입건이 면제됐어요. 그래서 고경택은 남한과 북한을 갖다 이제 가늠해 보다가 실제로 자기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고지는 남한인데 그때 당시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나았습니다. 하여튼간 그때가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서 북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보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언급한 정보들이 북한 김씨 왕조 수호에 있어서 가장 뼈 때리는, 그러니까 수호에 가장 뼈 때리는 정보예요. 가장 아픈 정보들이에요. 한국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더 잘 숙지하고 있을수록 적화 통일은 보다 더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